포즈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계속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. 얘 같은 경우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죠. 두 발로 딱 서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완벽하게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발을 이렇게 딛게 하면서 카우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지분들이 뒷발을 먼저 딛게 하는 거예요.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내리면서 이 전체적인 고양이 바디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놀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리면 정사각형인지 아닌지 이걸 딱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고환을 좀 자주 만져주세요.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거 저지분들은 모든 고양이 고환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. 두 개가 있는데. 근데 이 고환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걸 훈련을 시켜서 익숙해지게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얼굴을 엄청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. 자주 쓰다듬으셔서 저지들이 프로파일을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돼요. 얘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죠. 보기에도 물론 일자예요. 근데 만졌을 때 뼈가 일자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, 마찬가지로 머즐, 얘는 부드러운 정삼각형이 되죠. 그래서 머즐을 이렇게 만져서 이게 똥주둥이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두툼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살 때문에 두툼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 골격이 좀 툭 튀어나온 건지 이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얼굴을 다 부드럽게 만질 수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가능하면 이빨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까보세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빨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. 이빨을 확인을 해야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정교합인지 부정교합인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,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이 바디가 긴 품종 있잖아요. 저 서브스테이셜 아니면 포린, 세이포린 이런 애들은 이렇게 길게 늘리는 거,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. 얘가 몸이 길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딱. 멋있죠? 그쵸? 그리고 반대로 짧은 애들, 페르시안이랑 브리티시 같은 애들은 심사위원들이 핸들링 하시는 걸 보면 아실 수 있는데, 브리티시랑 페르시안을 이렇게 드시는 저지는 한 분도 안 계세요. 브리티시랑 페르시안은 컴팩트해 보여야 되는 품종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페르시안을 드실 때 이렇게 드세요. 이렇게 짧아 보여요. 그리고 브리티시도 엉덩이는 안 만지지만 짧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내려. 반대로 메인쿤을 이렇게 드는 저지는 메인쿤을 그렇게 하면 너무 짧아 보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동할 때, 고양이를 데리고 이동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들 하시고, 그렇죠? 이렇게. 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얘가 뒤에서 뭘 보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고양이가 내 어깨를 딛고 여기 뒷발로 내 팔을 딛고 넘어가려고 하면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뒷목을 잡는 거예요. 그 외에는 얘를 저지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냐?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게 좀 편해요. 물론 이제 페르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. 페르시안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. 네. 근데 얘는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. 이런 체형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기 무겁기도 하고 되게 길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, 좀 더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끼고 다니시면 돼요. 핸드백 들듯이. 그럼 이 뒷발이 공중에 떠 있죠. 그래서 얘가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. 앞발은 공중에 떠 있고 시선도 얘가 뭘 보는지 내가 알 수 있으니까, 만약에 다른 고양이가 온다, 가리면 돼요. 피하면 돼요.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, 만약에 이 뒤에 있는데 어떤 고양이가 갑자기 와서 얘네 둘이 눈이 마주쳤다, 그러면 싸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들고 옮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 옮기는 것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런 케이지 같은 걸 하나 구매를 하셔서 이 안에 고양이를 이제 넣으셔서 이 케이지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게 좀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들어가요. 보시면 잘 들어가고, 꺼낼 때도 이렇게 꺼내면 슉 하고 잘 나오죠. 싫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뒤에를 이렇게 잡아요. 그러면 일단 꺼내기가 힘들어요. 저지가 고양이랑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얘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지도 얘를 좀 당겨야 되니까 힘들고, 가능하면 안에다 넣고 안정적으로 있게 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훈련을 들으시고, 그리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저지가 문을 열면 뒤로 돌아요.
이렇게 돌아앉는 애들이 있어요. 걔네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꺼내면 돼요. 그게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저지가 그렇게 핸들링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. 물론 아름다운 고양이를 브리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양이를 브리더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어떻게 그루밍을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도 있어요. 특히 핸들링. 핸들링은 굉장히 중요해요. 저지가 모든 곳을 만져서 확인을 해야지 이 애가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해야 베스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. 얘가 딱 봤을 때 너무 좋고 엄청 좋아. 그런데 내가 프로파일을 만져볼 수가 없었어. 이빨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. 이러면 베스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고양이가 정말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당한 심사,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브리더분들이 아기 때부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고양이 이제 종류마다 그루밍 방법이 다 다른 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품종 특유의 특징에 따라서 반드시 그 특징에 맞는 그루밍을 꼭 해주셔서 가끔 보면 이제 메인쿤인데 페르시안 그루밍하거나 렉돌인데 페르시안 그루밍하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페르시안인데 뭐 메인쿤처럼 그루밍을 해서 코트를 갈아는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각각 품종의 특징에 맞춰서 그 특징에 맞는 그루밍을 해주셔야 정당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핸들링 관련해서는 거의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브리더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브리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되게 잘 안 돼요. 잘 안 되는데 좀만 연습을 좀 해주셔서 요새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취할 수 있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좋아요. 왜냐면 브리티시는 보통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. 이러면 몸 길이나 이 비율이나 이런 거 보기가 힘들어요. 그런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핸들링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